바로 이제 김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김충식 전문가라고 국회에서는 또 많이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김건희 이 모친 최은순의 뭐 동업자 김충식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수첩 메모에 등장한 이 글귀 열린공간 TV에서 확보한 그 예, 수첩 그것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많죠. 보면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예. 이런 글이 남겨져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글이 남겨지고 나서 네. 또 일부에서는 이 글이 뭐 위조가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위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성은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현재 김충식의 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까지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김충식을 방어하는 방송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 회사의 이름이 네. 거기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락천입니다. 락천. 락천은 김충식의 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주군으로 모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 인사와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보면은 그 김충식 씨가 이번에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이 양평 됐고, 문제. 근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에 이권 개입한 거로 인해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데 이재성이 그 이후에 또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미가 된 것은 네. 다이어리에 손목사 관련 메모를 남긴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본인 입으로 그 메모는 위조된 것이다 이런 얘기 없어요. 왜 이분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메모를 다 남기시는 습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메모의 신뢰도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 이 메모가 심상치 않은 게 네. 아시겠지만은 그 이재명 대표 전 대표 테러 때 그 김진성 씨를 테러 현장으로 이동시켜 준 사람이 세계로교회 그 신도라고 교인. 하죠. 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분이 아산군 배방면 지금 아산시가 됐지만 배방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2003년도인가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김건희와 최은순이 김충식의 도움으로 막대한 자산을 증식한 것이 아산군 배방면입니다. 맞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현재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예. 당시 법원으로부터 몰래 빼낸 그 지역 개발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네. 아산군 배방면에 3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예. 전액 다 은행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무려 120억의 차익을 올립니다. 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점점 커져서 검찰총장의 부인까지 되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김충식이 개입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산군 배방면에 몰래 부동산을 샀다. 누굴 통해서 샀겠는가? 그 부동산이 개발이 확정이 돼서 금액이 뻥튀기 될 때까지 120억이다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올릴 때까지 네. 누가 그 부동산을 관리했을 것이며 근데 김진성이 놀랍게도 아산군 배방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다. 아직 팩트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되면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 부동산 관리가 김건희 최은순의 부동산 관리가 김진성 씨의 하여간 관계자들에서 됐다라는 제보가 지금 있고 네. 사실인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에 네, 대한 피습을 감행했던 김진성 네, 하필 아산 배방 예, 연결이 되고 7억 부동산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연결고리가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도대체 하고. 왜 하늘이 예. 이 집안을 어떻게 선택했길래 이 집안엔 우연이 너무 많아요. 제가 김충식 씨가 특검법 발의하니까 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뭘 물어봤냐면은 정대택 씨 사건 때 윤남근 판사가 지금 그 부동산 정보를 빼준 사람도 윤남근 판사라고 하는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네. 다 이제 나중에 찾아볼 건데요. 정대택 씨 사건 때 정대택 씨 법정 구속시켰던 인물이 판사가 윤남근 판사죠. 그 윤남근 판사 부인이
김충식에게 23억을 줍니다. 그 23억으로 그린벨트를 둘이 공동 소유를 하고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 옆에 땅이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이전 결정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누렸어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충식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하죠. 예, 윤남근 판사는 최은순을 무죄 판결 내준 사람이고 네.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과 왜 부동산 거래를 합니까? 네. 그럼 그때 재판이 있던 시기서부터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까?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 맞대요.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와 네.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연인지 지금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이것도 관련된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 예, 김진성이 아산군 배방면에서 부동산을 했다라는 것과 자기들이 거기서 막대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것과 김진성이 김건희의 말에 의하면 네. 김충식의 내연녀가 이야기하죠. 음. 김건희가 이재명 전 대표 네. 테러를 사주했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 그 말입니다. 발언을 한 사람이 김충식의 또 내연녀이고 예. 이게 어떻게 다 우연일지 놀라운 우연이 이분들에게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회의 예. 이후에 브리핑도 했지만은 이 테러 사건 이후에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드러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특히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했던 예, 예. 국정원 특보로 있었는데 이거 테러가 아니다. 예. 커터칼로 이게 뭐 이렇게 한 뭐 그냥 테러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톤 다운 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테러를 보지 말라고. 테러 아니다. 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 저는 이재명 전 대표 그때 그 습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전 너무 의혹이 컸던 게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으로 한 3년 가까이 일을 했고 네. 제 방 옆에 우리 또 요즘에 고생하시는 최광욱 의원이 또 제 옆에 있었고 네. 앞에는 조국 수석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 옆에 다 민정 라인들, 네. 공직기강 라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제수석실에 속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정부는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통상인데 얘네들은 너무 신속하게 다음 스텝들이 이어진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경찰들 매뉴얼인데 증거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피 흘린 자국들 곧바로 물청소에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거는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그런 바로. 일 보기 어렵죠. 예. 그리고 커터칼 얘기 나중에 나왔죠. 네. 커터칼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벼운 찰과상 1cm 정도의 찰과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전파시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부산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을 때 헬기 이용에 대해서도 예. 그건 응급 환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특권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또 풀어버렸어요. 저는 그때도 그런 의심을 했어요. 이거 뭔가 작전 세력이 뒤에 있다. 컨트롤 타워가 뒤에 있다.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가 있을 것이다. 플랜 A는 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거기서 사망했을 때 어떻게 다음 후속 작업들을 하는지. 플랜 B는 예. 사망하지 않았을 때 대응 체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피를 없앤 거는 저는 딱 그 이유라고 봐요. 만약에 가벼운 찰과상 정도 테러가 아니고 네. 개인적인 우발. 우발. 이 지점도 중요합니다. 테러로 규정하잖아요. 테러의 규정이 뭔지 아세요? 테러 기준 정치적인 뭐 그냥 목적 이런 일반적인 것들. 피습과 테러의 차이는 맞아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테러로 규정하는 순간에 수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이 집단적으로 배후가. 이것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하게 돼요. 근데 개인의 우발이라면 너 원한이 있었니? 테레비 보다가 짜증 나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게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테러가 되면 안 됐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하. 또 하나 사망을 했든 사망을 하지 않았든 피 흘림 자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사전부터 준비된 그 피습이다라고 하는 테러라고 하는 것들로 의혹이 확대가 되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럼 네. 뭐예요? 우발적으로 홧김에 카타걸로 살짝 찔렀는데 찰과상이다. 예. 운이 없게 급소에 찔려서 사망했다. 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했다. 저는 이 프레임이 플랜 A와 플랜 B가
다 준비돼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예. 요번에 내란 계엄을 할 때 방첩사나 얘네들이 다 붙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붙은 게 아닐 거예요. 적어도 1, 2년 이상 얘네들은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들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방첩사가 누굽니까? 정보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작입니다. 공작 테러.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 뭔 일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민간으로 위장을 해서 하거나 네. 그건 어느 나라 첩보기관이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총선 전에 테러를 할 때 네. 테러가 되지 않아야 되고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상책이 돼야 되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형량이 줄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 이제 교인이 예. 차로 김진성을 막 태워줬다 이런 걸 확인한 것까지 이제 봤는데 네. 그다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진행이 안 됐죠. 예. 진행이 안 됐어요. 우발적인 사고니까. 아하. 우발적인 사고인데 더 기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 그냥 TV 보다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갖다 홧김에 가서 했다. 끝이잖아요. 그걸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끝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했는데 보니까 예. 김중식의 메모를 예. 봤더니 메모를 깜짝 통해서 놀랄 만한 내용들이 근데 있고 곧 이어서 국정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국정원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 주려고 했던 사람은 김건희고. 그러면 이제 대충 야.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조각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몇 개의 퍼즐이 나왔어요. 네. 몇 개의 퍼즐이. 일단 김진성 부동산을 했다. 아산군 배방면에서. 근데 최은순과 김건희는 김충식의 도움으로 아산군 배방면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김충식의 내연녀가 김건희가 테러를 사주했다라고 하는 김진성은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거기엔 테러를 사주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킨 거라고. 그런데 김충식의 노트에서 관련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세계로교회의 신자가 이송을 맡았어요. 그럼 여러 개의 퍼즐이 있죠. 맞추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톤다운 시킨 김상민이 있고 그 김상민은 김건희가 다시 챙겼다라는 거죠. 아하. 자, 이 모든 한 7, 8개 되는 퍼즐들이 다 우연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도 다 우연이다. 모든 사건에는 이권이 개입하거나 권력력이 개입해 있는 법이지 네. 어떻게 각각의 우연으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에 조사하면 나옵니다. 특검에 조사하면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충식 특검법 이게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특검이 지금 열심히 3대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예. 인원 충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김충식 것도 이제 같이 조사하면 되지. 네.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고 예. 김충식 특검법까지 꼭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의원님은?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특검 수사관들한테 직접 김충식을 수사했던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저는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예,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우회적으로. 김충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관들이 각 언론사 그럼요. 얘도 연락하고 열린공감에도 연락하고 뭐 이제 어제 일요시사 나왔으니까 일요시사에도 연락하고 그 취재 자료 좀 달라 그러겠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김건희에 대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중요 관문마다 김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16가지 사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김충식은 나와요. 방향을 틀어서 김충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3특검법이 어제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수사 인력이 늘어나고 수사 기한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김충식 생각보다 너무 크다. 여기를 제대로 팔려면 별도 특검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된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특검 수사관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주고받던 분들에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김충식 특검법을 괜히 발의한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러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왜 그게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 이게 제가 이제 법안을 냈을 때보다 네. 지금 매일 새로운 게 나와서 더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및 이익 분배에 김충식이 네. 상당히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여기서 이제 지금 놀라운 거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과 처음에
처음에 관계 형성을 했던 삼부토건 당시의 회장은 조남욱 회장이죠. 근데 삼부토건은 그 뒤로 주인이 2번인가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었죠. 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도 삼부토건은 또 활용이 됩니다. 저는 거기서 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예. 단순히 삼부토건의 초대 회장인 조남욱 회장이 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과의 인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거나 관계를 형성한 차원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탄생시킨 세력이 삼부토건이라는 조직을 빨대를 꽂아놓고 각종 이권과 네. 자원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 주인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중심에 섭니까? 그렇네. 그 속에서의 김충식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김충식이 최근에 어떤 증언까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일부러 져준 거다. 왜? 왜긴 왜야. 사우디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다. 150억 달러 정도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한국이 독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150억 달러면은 20조 사업이죠. 네. 대통령도 충분히 좋아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거기에 삼부토건을 자기가 연결해줬다. MOU도 있습니다. 프라임 경제라는 신문사에서 당시에 급하게 사우디에서 담수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업이 한국에 와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기사까지 나왔어요. 김충식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삼부토건에 우크라이나 주가 조직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왔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일부러 젖었는데 그 이유는 삼부토건 등등과에서 윤석열 정권의 네. 이권 사업들을 사우디를 통해서 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DMZ 접경지역 특혜 개발. 이것도 처음에 시작은 열린공강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정부 땅이에요. 정부 땅인데 8,000평을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DMZ 평화동산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부가 어떻게 민간인한테 이런 걸 주느냐? 이거 권력형 특혜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도 파고 있었는데 정부는 다 부인해요. 모른대요.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래요. 군도 뭐 다 그래요. 그래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정부에 누가 도와줬어요? 행정안전부와 통일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행안부 물론 통일부. 두 부처는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부 땅을 어떻게 그럼요, 받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네. 단순히 8,000평은 그냥 시범 사업에 불과하고 1,100만 평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정모 씨란 사람, 대한민국 소령 출신의 정모 씨란 사람이 1,100만 평의 DMZ 인근 땅에 기증서를 자기에 가져와서 네. 세계 평화의 도시를 건립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것도 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DMZ 근처에 1,100만 평의 땅을 민간이 보유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김건희가 특검 가기 전에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집에. 그때 압수수색의 5번 항목, 5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통일교가 DMZ에 UN 아시아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도와달라고 김건희한테 청탁을 했다는 거고 김건희가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개입했는가가 당시 압수수색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영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놀랍게 김충식이 그 1,100만 평에 뭘 하려고 하느냐? UN 아시아 사무소를 건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만 평의 부지를 별도로 예. 사업 계획서까지 이번에 다 발견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국정원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통일교 인사가 모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교가 DMZ 인간에 대략 1,200만 평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매각했다. 딱 맞네. 자, 딱. 1,100만 평이에요. 그러면 정모 씨란 사람은 한학자 지금 통일교 총재의 비서가 정모 씨죠. 그것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일교와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김건희가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네. DMZ에 UN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김충식이 통일교로부터 1,100만 평이라고 하는 땅을 거의 기증받다시피 해서 그중에 9만 평 부지에다가 네. UN 아시아 사무소 유치 사업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라는 것과
통일교가 실제로 그 DMZ 인근의 1,100만 평의 땅을 네.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심지어 윤석열 정권이 이번 내란 시기에 국지전을 일으켜서 그럼 DMZ가 지금 저런 분쟁 상태에 그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그럼 쟤네들의 얘기처럼 국지전을 일으켜서 국경을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정말 통일 상태가 된다라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 이게 전혀 개별 퍼즐이냐? 저는 특검 수사관들한테도 예. 이 얘기가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각각의 퍼즐들을 어떻게 맞출 건가? 이게 수사관의 능력이겠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개개 하나의 사건으로만 조사를 하더라도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국수본에 제가 고발을 했어요. 김준식 네. 관련해서 수사를 할 엄두를 못 내요. 이걸 어떻게 수사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걸 기존 특검에서 적어도 별도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 몰라도 수사관 한두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털겠습니까?